이게 최강 공식이에요.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외웠을 거예요.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는 안 풀리잖아. 맞죠? 오늘 햄 가르쳐줄 이 공식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를 햄이 알려주려고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전압 강하. 그래서 학생들이 개념을 좀 이해하세요. 개념을 이해해야 되지 공식만 외운다고 하면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식만 외운다고 해서 푸는 게 아니라 공식을 안 외워서 푸는 거라니까. 이해해서 외운 공식이어야 돼요. 알겠죠? 네, 안녕하세요. 민식캠 아카데미의 민식캠입니다.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오늘 전류에 대해서 그리고 전압 강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시스템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암페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암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전류를 정의하고 전류의 단위를 정의했습니다. 자기 암페어라고 해가지고 암페어라는 연구자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막 클롱, 이제 단위 클롱 이런 거 마이너스 양전화, 음전화 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전기장도 음전화일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전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양전화일 경우 어땠어요? 나가는 전기장을 만든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건 클롱이 발견한 거죠. 클롱 법칙으로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하량이라는 클롱 단위를 만들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전자제품이나 많은 우리가 이제 만지는 스마트폰, 컴퓨터 또는 이제 많은 전자기기들이 전부 다 회로로 돼 있죠. 회로. 그러니까 이걸로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카데믹한 거지만 이제 앞으로 실용적으로 된 게 이제 회로거든요. 회로. 회로 이렇게 있으면 회로 도선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아는 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도선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고 하죠. 전기가 흐른다. 우리 일반인들이 말하는 거 전기 흐른다. 이런 말하죠. 도선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 전하량 할 때 전이에요. 알겠죠? 전하들의 류는 흐를 류. 흐름이에요. 전하들의 흐름.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전류를 정의하게 됐어요. 이제 암페어 형님이 논문 쓰다가 자기는 이 클롱이라는 것도 좋은데 이제 전류의 정의를 쓰겠다 해가지고 전류 I를 정의했습니다. I는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전하량이에요. 우리 클롱이 정의했던 전하량, 총 전하량을 단위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면 약간 속도 느낌이 나겠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류로 정의했습니다. 그 단위는 어떻게 되냐? 단위는 클롱 퍼 세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서 외우세요, 이런 거는. 그래서 클롱당, 시간당 이제 클롱량.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가우스 법칙에서 이거 한 거 기억나죠? 전기장 개수가 이제 클롱의 양, 여기 이 Q랑 스몰이랑 이건 총량을 할 때 대문자 Q를 썼고, 스몰 Q는 이제 어느 만큼의 전하량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Q예요. 그러면 전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전기장 세기가 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얘는 뭐라고 불렀어요? 전기장 개수라고도 불렀지만 혹시 전기선속이라고 불렀던 것도 기억나요? 전기선속.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전류가 자체가 시간당 약간 속도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선속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암페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전하량을 측정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몇 볼트, 전하량 몇, 또 저항이 몇,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암페어는 평생을 이걸 연구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클롱 퍼 세크라고도 하지만 암페어 자기 이름에 이니셜 앞글자를 따가지고 A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암페어가 이건가? 암페어인가? 뭐 일단 자기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앞글자 A를 따서 1암페어, 2암페어, 3암페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암페어란 뭐냐 하면은 1초당 1클롱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1A라는 건 1초당 1클롱의 전하량이 지나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이제 연구를 하면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논문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측정해? 야, 1A라고 너가 말했는데 1A 그러면 어떻게 측정해? 해가지고 이 도선을 그려가지고 모식도로 설명을 했어요. 이 양을, 총량을.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거 그림으로 좀 설명할게요. 햄이 좀 그림 잘 그리지만 여기도 햄이 잘 그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써볼게요. 그럼 이제 도선에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도선에 이 전자들이 흐를 거 아니에요. 전자들이. 델타 V만큼, 그러니까 볼륨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만큼 볼륨을 잘라보니까 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있죠. 길이. 여기 길이만큼. 그러면은 이 A 곱하기 델타 L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델타 V가 되겠죠. 임의의 볼륨이. 그러면 거기에 총 전하량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입했어요. 이 전체 전하량은 여기 안에 있는 전체 전하량의 개수 몇 클롱인지 총 전하량은 A, L, 델타 L 그 다음에 E는 전자의 전하량이에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전자 밀도라고 해요. 전자 밀도. 설명은 해줄 거예요. 전자 밀도.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햄이 이걸 설명하는데 행님이 옛날에 오랫동안 전에 학생들 때 배웠을 때는 어땠냐 하면은 이 햄은 이 A를 S라고 표현했거든요. S. 면적을 S로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전에 잠깐만 이거 설명하면 되겠다. 이거 총 전하량에서 잘 봐. 델타 T로 나누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시간분의 거리죠. 여기 L 길이니까. 그래가지고 A, E, N 그 다음에 V가 돼요. VD라고 표현해줘요. 일단 V를 할게요. 전자 속도예요. 평균 속도 전자의. 그래가지고 이게 속도가 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암페어가 이걸 전류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가지고 A, E, N, V인데 이걸 햄은 옛날에 S라고 배워가지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옛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세븐이라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면적 곱하기 햄이 옛날에 했던 대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외워도 되고 또 학생들은 그냥 A, E, N, V 자기만의 그 외우는 방법대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행님은 이걸로 조금 익숙해기 때문에 이걸로 써볼게요. 일단은 이해되시죠? S가 일단 면적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델타 V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 총 클롱량을 구하는 거니까 전하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 거니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내가 알기로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전자는 음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하량이라는 걸 주어줘요. 학생들 시험 칠 때 주어지니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전자 밀도라는 거는 이걸 논문으로 해가지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봐봐, 구리에는 이만큼의 밀도의 전자 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밀도, 이 개수, 이 밀도를 재본 거죠, 실제로. 그래서 구리, 그 다음에 뭐 금 이런 여러 도선을 했겠죠, 맞죠? 그래가지고 전자 밀도를 잰 게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는 게 사실은 논문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지고 실험해보고, 알루미늄 가지고 예를 들어 이만큼 도선을 잘란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만큼 도선만 일단은 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 흐름 1초당 뭐 몇 개의 전자가 지나가냐 이렇게 해서 논문 쓴 거죠. 그래가지고 알루미늄은 이만큼 6.6 곱하기 10의 28승계 그래가지고 지나간다. 전자 밀도, 이건 전자 밀도입니다. N이. 그러니까 전자 개수인데 E라고 표현한 게 이제 전자가 E죠. 그래서 N이라고만 이해해도 되는데 E의 전자 개수, 전자의 개수를 N이라고 한 거죠. 넘버에다가 E는 일렉트론 그쪽이겠죠, 맞죠? 전자. 그래가지고 이런 구리, 철, 금, 은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러면은 엄청 많은 거 아니냐. 야,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은 이 세상에 물질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게 의미가 있냐. 어떻게 할 때마다 계속 다 구하냐. 근데 의미는 있어요. 왜 논문이 되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전선으로 쓰는 게 구리예요. 거의 다. 그냥 금으로, 은으로도 만들지만, 구리가 더 많이 쓰여요. 이해되시죠? 구리가 제일 싸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도 만들 게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에서도 5개 대표적으로 나온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느니. 그래서 이거 테이블도 줄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이제 학생들은 외우려면은 일단 햄 방식을 알려 줄게요. 이 사람이 암페어라는 사람이 I를 어떻게 정의했어? 세븐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정의하기로는 시간당 총 전하량. 그 전하량 클롱을 구한 건데 이제 흐름이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세븐으로. 오케이? 이거는 뭐 면적 A 이렇게 이해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전하량이, V는 전자 속도의, 그 다음 N은 이제 전자의 밀도, 전자의 개수의. 오케이? 이건 다 주어지니까. 오케이? 그게 암페어라는 사람이 자기가 평생에 연구해가지고 회로도를 만들 때 기초를 세운 이거 업적 중에 하나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외웠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전류 밀도라는 거를 일단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 없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전류 밀도는 그냥 이 면적, 여기 도선을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도선 단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선 단면. 이 단면 A를 지나는 그 암페어가 얼만큼 되냐 해서 나눈 것 뿐이에요. 그냥 전류 밀도는 이 도선을 잘랐을 때 그걸 J라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암페어를 면적으로 나누면 오케이? 그게 전류 밀도인데 왜 이게 알아야 되냐면 혹시라도 학생들한테 이 I를 안 가르쳐주고 전류 밀도만 가르쳐줄 수도 있죠. 맞죠? 만약에 시험 문제 전류 밀도가 얼마이다 하면은 사실 이걸 준 거예요. 봐봐. 전류 밀도가 얼마이다 이렇게 J를 줬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 아까 봐봐. I를 구하려고 하는데 햄이 아까 7이라 했죠. 오케이? 근데 전류 밀도를 줬다는 말은 A분의 I를 줬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여기다가도 S를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미 면적을 안 줘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면적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넘겨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J를 줬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그냥 학생들 어렵게 만들려고 할 뿐이에요. 엄청 간단한 겁니다. 이해만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만약 전자의 표류 속력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그럼 이게 V겠죠? 전자 속력이니까. 그 다음에 지름이 2mm래요. 지름이 2mm. 이런 도선이 있대요. 도선이. 그러면 이 구리도선 내에 전류는 얼마인가? 이랬죠, 맞죠? 전류. 구리도선 내의 전류는, 자, I 구하는 거네, I. I는 햄이 어떻게 구한다 했어? 7 또는 A. 이거 A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면적은 이거죠, 이거. 이 면적이. 그럼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이죠. 이 S라는 거는 그러면은 파이가 햄 이거 계산기를 잠깐 꺼내볼게요. R이 그 대신 1이죠. 이해돼요? 그럼 3.14네 그냥. 3.14 면적이니까 밀리미터의 제곱이죠 원래. 근데 이제 SI 단위계 그래가지고 미터로 바꿔야 되는 거 알겠죠?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 3.14에 1mm가 1000이죠. 1000. 그러니까 미터의 제곱인데 10에 마이너스 6승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 넣는 거예요. 여기 넣습니다.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그 다음 이는 전하량 줍니다. 알겠죠? 1.6 10의 마이너스 19승이 클롱이. V는 여기 주어졌죠?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그 다음에 구리도선의 전류 밀도는 이것도 테이블을 주거든요. 테이블은 햄이 지금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구리는 8.5 곱하기 10의 28승이네요 8.5 곱하기 10의 28승.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문자 하나씩 하나니까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죠.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맞죠?
만약에 구해본다면, 구해볼게요. 이게 20이라고 치고, 이게 29네요, 맞죠? 이거랑 합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남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몇이 나오냐면 4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류니까 암페어라고 써도 되고, 그러니까 4.3이라고 보면 돼요. 4.3. 그러니까 4.3 곱하기, 암페어. 4.3 암페어 또는 4.3 클롱 퍼 세크. 이렇게. 오케이? 이게 구합니다. 자, 전류 밀도라는 거는 I에다가 뭐한 거? 면적만 나눈 것 뿐이잖아요. J라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4.3이니까 이게 몇이에요? 3.14였죠.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죠. 오케이? 한번 구해볼게요. 1.4라고 할게요. 1.4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뭐 단위를 굳이 말한다면은 암페어 퍼 미터의 제곱이겠죠. 오케이. 간단하죠. 자, 이제 핵심. 다른 연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옴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옴. 그럼 옴행님이 뭐 했냐면은 이 저항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옴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진짜 자기 이름이에요. 알죠? 옴이라는 사람이. 옴이라는 암페어 말고 옴이라는 사람이 이제 위대한 발명을 합니다. 사실은 진짜 핵심 공식인데 제일 중요한 공식인데 옴이 발견했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알겠죠? 좀 비운의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죠. 뭐냐면은 저항만 연구했어. 이 사람은. 그래, 너는 전류 연구했지. 암페어야. 암페어는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옴은 몰라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옴이 훨씬 유명한데 이렇게 나도 옴 잘하는데 이러지만 그러니까 일반인 관점에서 햄 관점이랑 학생들 관점에서 옴이라는 경우는 많이 유명하진 않았잖아요. 맞죠? 근데 옴이 더 대단한 발명을 한 건 맞아요. 자, 저항을 연구했어요. 옴.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몰라요. 이렇게 이 저항 단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저항만 연구했어요. 뭐냐면 야, 그럼 나는 저항을 연구할게. 저항이라는 거에 대한 존재를 발견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같은 전류라도 같은 그거라도 이 길이가 길수록 이 통과하기가 더 힘들다. 야, 그러니까 저항이 이 R이라는 저항이 커진다. 이 증가한다. 언제? 길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같은 전류인데 이제 클수록 이제 A가 클수록 넓힐수록 잘 통과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딪힌다 있는 거죠. 좁으면은. 근데 넓혀주면은 잘 통과가 돼가지고 이 A에는 반비례한다. 이 R이라는 거는 여기 거꾸로 좀 적어줄게. R이라는 거는 L에는 비례했지만 A라는 거에는 이 반비례한다. A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오케이? 옴은 이걸 가지고 계속 연구했고 이거의 재료에 따라서도 막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A분의 L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례상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는으로 만듭니다. 수식을. 이 비례상수는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비저항이라는 거를 두고 이렇게 수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은. 햄 말은 이게 위대한 건 아니에요. 이게 저항의 공식인데 이 비저항은 재료에 따라 달라요. 알겠죠? 은, 금, 뭐 여러가지 했겠죠? 이 비저항 햄도 못 외워요. 알겠죠? 이런 건 다 테이블로 다 돼 있어요. 왜냐면은 논문 같은 것들 결과들이 여러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테이블들을 만들어 놔요. 그 중에서 또 교과서는 그 중에서 좀 우리 일상생활에 좀 많이 쓰이는 재료들만 모아가지고 테이블로 만들어서 책을 만든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죠. 만약에 같은 재료라도 면적을 더 넓혀주면은 잘 가겠죠. 그 다음에 길이가 길면은 여기서 끝으로 도달하는데 힘들잖아요. 맞죠?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을 알면 될 것 같고, 이 비저항이라는 건 비례상수일 뿐이에요. 알겠죠? 재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 단위를 옴으로 쓰기로 했어요. 10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총 중요한 오늘 햄이 강의할 내용의 메인인 옴의 법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V는 IR. 이거 외우죠. 이거 외웠죠. 이거만 외우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최강 공식이에요.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외웠을 거예요.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는 안 풀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오늘 햄 가르쳐줄 이 공식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를 햄이 알려주려고 또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전압 강하. 그래서 학생들이 개념을 좀 이해하세요. 개념을 이해해야 되지 공식만 외운다고 하면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식만 외운다고 해서 푸는 게 아니라 공식을 안 외워서 푸는 거라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해해서 외운 공식이어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그러니까 잠깐 정리하면 I는 뭐 했어? 7이 또는 이거 A라고 해도 돼. 이게 전류의 그 정의였죠. 암페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있을 필요도 없지만 전류 밀도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V는 IR. 그 다음 R이라는 거는 옴이라는 거는 비저항에다가 당연히 길이가 길면은 커지고 면적이 넓어지면은 이게 저항이 낮아지겠죠. 저항이. 자, 전자가 잘 흐른다는 뜻이야. 저항이 작다는 말은 전자가 잘 흐르고 저항이 크다는 말은 전자가 이 도선을 이동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 V는 IR은 외웠을 거니까. 근데 이거가 의미하는 바를 좀 설명해 줄게요. 전압 강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압 강하. 전압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전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볼트죠. 볼테이지라고 하고 볼트. 그러니까 몇 볼트냐? 그거 4.2볼트냐? 뭐 이런 거 보였죠? 뭐 핸드폰도 4.3볼트인가? 그렇거든요.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전자 1클롱이, 그러니까 전하 1클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란 뜻이 에너지. 이제 에너지 줄이랑 연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볼트의 단위는, V의 단위는 줄 퍼 클롱이에요. 알겠죠? 줄 퍼 클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V는. 그러면은 10볼트라는 말은, 4.2볼트라는 말은 4.2줄 퍼 클롱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 클롱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4.2줄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전압 강하라는 걸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제 전압이 어떻게 된다? 전압은 우리 알고 있으니까 강하. 우리 강수량 하죠. 강수량이. 그런 것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전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압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2줄이죠. 4.2줄인데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3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볼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4.2줄이 3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걸 떨어지는.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I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열이 발생하거나 전구에 불이 들어오거나 우리 스마트폰에 터치가 되거나 어떤 기능이 실행되거나 어떤 게 뜨거워지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저항이라는 것이 회로도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이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구라 할게요. 전구가 불이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전구 불 들어오는데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얼만큼 쓰냐? 이게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얼만큼 쓰냐? 그게 우리 최강 공식인 V는 IR만큼 씁니다. 에너지를 얼만큼 쓴다고? IR만큼 쓰게 되는 겁니다. IR. 여기를 지나가는 그 통행료가 전압 강화, 에너지 소비되는 양이 IR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V는 IR 개념으로 해서 내가 병렬 연결, 직렬 연결을 쉽게 먼저 풀어볼게요. 핵심은 다음 강의입니다. 초핵심 기술은이. 근데 일단 개념 강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학생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한번 시간 낼 때 해볼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직렬 연결해서의 전압 강화라는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가요. 갑니다. 맞죠? 갑니다. 지금 회로에서의 도선에서의 에너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마찰처럼이. 그럼 여기 가면 돼. 우리가 I는 모를 거 아니에요. 일단 I가 간다 할게요. I.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번 위치. 지금 햄이 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줄 거예요. 학생들이 알고 있었던 그 방법을. 자, 2번 위치. 여기가 3번 위치. 여기서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뭐가 일어나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통행료가 지불돼야 되잖아. 여기가 정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자, 통행료 지불되는 얼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V는 IR만큼, 오케이? 그럼 우리 직렬에서는 I는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I 얼만큼? 3I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거 이해돼요? 그 V1이라는 거는 처음에 전압 강화가. 오케이? 3I. 그 다음 여기 V2 봅시다. V2. V2 전압 강화는 어떨까요? 2I만큼이라는 거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원래 20V를 가지고 출발하죠. 그러면 이제 수식을 한번 정해볼게. 20V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여기까지는 20V죠. 쭉 가는데 여기 20V죠. 그럼 여기는 얼만큼 돼? 빼기 해줘야 되죠. 이만큼. 몇? V1만큼 빼기 해줘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또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얼만큼 빼기 해줘야 돼? V2만큼 빼기 해줘야 되죠. 맞아? 그럼 돌아오면은 이제 0V로 들어옵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다시 충전되는 거예요. 이 건전지는 계속 볼트를 충전합니다. 알겠죠? 계속 충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건전지들은. 그러면 이게 다 합치면 이제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0이. 다 쓰는 거죠. 20V를 가지고 나가서 여기에 전압을 켜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몇이야? 20에다가 마이너스 3i고 이게 3i잖아요. 마이너스 2i죠. 그럼 몇? 20은 5i 해가지고 i는 몇 암페어? 4암페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4암페어가 흐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4암페어. 4암페어 흐르면은 여기 전압 강화가 몇 일어나? IR만큼 12V를 여기 써줘야 돼요. 여긴 전압 강화가 몇 일어나? IR만큼 여기 8V를 써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떤 예전에 일반 물리학 실험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일반 물리 실험에서 여기를 집게로 대면은 여기 집게랑 여기 집게를 대죠. 그럼 여기 12V라고 나와요. 어떤 기계 있거든요. 하는들 전자 쪽에 일반 물리학 실험 할 거예요. 이런 집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집게. 얘는 전압이 몇 볼트인지를 상대적으로 측정해 주거든요. 여기랑 여기를 대죠. 그러면 몇이 되냐면은 여기 되면은 20V가 측정되고 여기 되면은 8V가 측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되면은 얘는 여기하고 여기 빼가지고 12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측정해 줍니다. 그 다음 여기를 찝으면 몇 볼트 돼? 여긴 0V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찝으면 몇 대? 8V라가 여기 이 기계에 8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 또 물어볼게. 여기랑 여기 찝으면 이렇게 몇 나올까요? 여기는 찝으면 몇이에요? 아직 에너지 소모를 안 했으니까 이쪽에 간 20V가 지금 있죠? 여기 찝으면 몇 볼트? 여기 0V죠. 그래서 여기 20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간단하죠? 그래가지고 얘는 그 전압 측정해주는 장치라고 불리우게 된 거죠. 이거 나중에 아마도 학생들 2학기에 일반 물리학 실험 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실험 수업 들으면은 한 말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 개념이 이렇게 된 거죠. 이거랑 똑같죠? 이게 원래 R이잖아요. R1. 이걸 조금 수식을 일반화 시켜볼게요. 햄이 1반화. 20은 R이죠. R1. 이게 R1이라고 표시해볼게. 이거 R2라고 할게. 그 다음에 R2라고 했죠. 그럼 이 수식이 어떻게 돼? 20은 넘어가면 I에다가 R1 더하기 R2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돼? EQ죠. EQ. 오케이? 이게 V였잖아. 이건 V였잖아. 이건 토탈 V죠. 토탈 V. 이렇게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V는 IR로 표현돼가지고 이 직렬 연결에서는 학생들이 알고 있던 공식이 뭐였어요? REQ는 이제 이게 합성저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토탈 저항이 이게 뭐예요? 직렬 연결에서는 모든 저항을 더한다. 이런 말을 표시 들어본 적 있죠? 사실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외워서 하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외워서 하면 3에서 2 더하면 5.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4암페어 나오잖아. 이렇게 풀었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 가면 이런 식으로 공식 외워서 풀면 못 풀죠. 햄 방법대로 따라오세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이건 햄이 쉬운 개념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그것도 다 풀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병렬. 자, 병렬도 봐봐. 병렬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i가 갈 건데 여기가 분명히 이 갈림길이 나오면은 언제나 얘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여기로 i1이 갈 거고 여기로 i2가 갈 거예요. 오케이? 이건 이해되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왜냐면은 지금 갈림길이 나와버렸잖아. 갈림길이 나와가지고 하면은 이제 두 갈래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만큼 전압강화가 일어나? R만큼. 근데 봐봐. 햄이 아까 질문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몇 볼트 에너지, 몇 줄의 에너지 가지고 있어? 한 클론당? 아직은 전압강화 안 일어났으니까 여긴 20줄인 거 이해돼요? 바로 나오죠? 여기는 몇? 이 i2라는 전류는 몇이에요? 20줄이죠, 아직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여기 다 쓰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다 쓰고 돌아와서 이제 0줄이 돼가지고, 0볼트죠. 0볼트가 돼가지고 다시 이쪽을 통과하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20볼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충전해주는 건전지는 이제 매번 전기가 계속 흐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충전해준다는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얼만큼, 여긴 0볼트니까, 이게 얼만큼 일어나? I2, 그러니까 20 빼기, 여기 20볼트를 할게. 지금은 회로니까 볼테이지 단위로 쓸게요. 그럼 20볼트. 20볼트에다가 좀 윗회로를 적게, 윗회로. 윗회로는 20볼트에다가 여기 몇 빼기? I2, R인 3. 이게 IR. 이까지 이해돼? 하면 0볼트가 돼야 되지? 0볼트가.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 회로는 I1이 흐르잖아. 그럼 20볼트였지, 같이. 20이라고 할게요, 그냥. 마이너스 I1, 2죠, 2. 그럼 0볼트가 되지. 오케이? 이해가 되죠, 이거? 그러면은, 여기는 몇이 나와? 식 하나, 문자 하나니까 몇? 3분의 20이죠, I2는. I2는 3분의 20. 햄이 막 만든 거니까 깔끔하게 안 떨어졌어요. 그냥 3분의 20 할게요. 그럼 I1은 몇? 2분의 20이니까 10A죠. 10A.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도 전압, 여기도 전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일반화 시켜볼게. 그럼 토탈은 V는 마이너스 I2R2라고 할게. 그 다음 V는 마이너스 IR0. 이렇게. 지금 이 수식이 나오죠? 이거 토탈 i라는 거, 지금 우리 토탈 i랑 합쳐야 되니까 토탈 i라는 건 아까 여기죠, 여기. 토탈 i라는 거는 i1, i2 이게 합쳐진 거 서로 나눠진 거죠. 이해가 돼요?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토탈 i라는 거는 i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i1은 r1분의 v라고 표현하는 거 이해돼요? r1분의 v. 그 다음에 i2라는 거 어떻게 표현해? r2분의 v라고 표현해줘. v. 오케이? 그럼 지금 이거는 i의 토탈이잖아. 토탈. i 토탈이면은 얘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 i는 v는 i 아래서 지금 e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전체 i면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 i라는 건 req에다가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req v 이렇게. 이해돼요? 지금 전압은 다, 토탈 전압은 다 같으니까 이건 다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병렬 연결에서는 이 수식이 나오는 거죠. 병렬 연결에서는, 병렬 연결 REQ라는 EQ분의 1은, 병렬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죠. 이 수식을 우리가 외운 적이 있죠. 그래서 병렬 연결에서는 또 이제 R분의 1에 뭐 더해가지고 역수를 취하면 REQ를 구한다. 또 직렬에서는 그냥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맞죠? 근데 이 공식을 안 쓸 거예요, 알았죠? 햄이랑 할 때는 진짜 우리 어려운 문제 풀 거기 때문에 이거 안 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햄이 모든 문제를, 이런 회로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햄이 더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도록 좀 도와줘 볼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키르히호프 법칙이라고, 이제 키르히호프라는 사람이 또 나와. 그 사람이 그 자기 법칙, 회로망 법칙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모든 문제를
학생들하고 같이 풀어볼 겁니다. 어려운 문제. 오케이? 그래, 그때 한번을 위해서 오늘은 좀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학생들이 이 개념, 나 알고 있었는데 하면은 제일 좋고, 근데 새롭게 조금 더 이제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좀 길게 좀 자세히 설명하게 된 겁니다. 좀 이해 부탁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학기 시험, 또 2학기 일반 물리학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